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나는 자네들이 나와 보낸 그 수업 과정을 본인들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필요 없다고 그냥 죽을 만큼 힘들게 해서 나가서 그냥 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림 잡고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선생님 인터뷰는 처음인데 맨날 이제 학생들, 졸업생들이나 현역들 이렇게 인터뷰만 하다가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예, 그린컴퓨터학원에서 실내 건축과 건축을 가르치고 있는 김승일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학원에 선생님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또 업로드하는 곳이 유튜브이기도 하고 이제 또 우리 PD님 그리고 저도 어떤 총괄 PD로서 이게 또 캐릭터가 없으면 컨텐츠 거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 좀 컨텐츠 거리가 나올까 좀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생각이 나서 제가 또 수업하시는데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정중히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 여러 선생님이 계시지만 뭐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스탠스나 뭐 신념도 사실 조금 두텁게 있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경력이 있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좀 겉으로 보기에도 좀 이렇게 강단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셔서 제가 또 한번 모셔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원래 그 수도권에 살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여기 내려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원래 부모님도 다 그 선생님이셨고 아 그래요? 뭐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익숙하기도 하고 부모님 보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갈망이 있었다. 부모님께서 원래 교육을 하셨다는 게 또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오셔서 그렇죠. 익숙한 것도 있으시겠네요. 선생님이 그러면 강의를 하신 지 얼마나 되신가요? 거의 다른 학원까지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20년? 저는 이제 5년 차가 됐는데 5년도 제가 느끼기엔 좀 길거든요, 삶이. 근데 와 20년 같으면 정말 많은 히스토리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뭐 저도 과정이 꼭 한 과정만 그 강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서 영상 편집하면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고요. 수박안에. 근데 뭐 그거는 또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 뒤에도 이제 다른 그 전담 선생님이 있어요. 저는 일단 주로 이제 3D 쪽, 설계 쪽 그쪽으로 가르치게 됐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웬만한 과정들은 다 인터뷰를 했고 근데 원래 이제 제가 전공한 게 토목이라 토목하고 건축, 구조 설계다 보니까 어쩌다 건축 설계로 빠져 제품이나 환경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처음부터 건축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신 건 아니시고 그렇죠. 그러면 영상 쪽도 하셨고 디자인도 진행하셨고 설계나 이쪽도 진행하시고 지금은 어떤 강의를 주로 하고? 지금은 실내 인테리어 과정 평가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취업도 하고 주로 인테리어로 실내 디자인 주로 강의하고 있고요. 그 학원 안에 이렇게 현수막이 잘 안 걸리는데 제가 아마 학원 일하기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한 1년 정도 됐었나?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학생들 전원이 합격했다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잦은 일인가요, 선생님께는? 글쎄요. 뭐 제가 그때 한 100명 정도 했는데 2명 떨어졌어요. 100명 중에 98명이 합격하고 어떻게 그렇게 저희 과정 자체가 약간 다른 과정과 좀 틀려갖고 디자인을 하지만 건축과 실내 디자인은 수업 자체가 많이 압박합니다. 힘들죠. 네. 저희 반은 거의 조용합니다. 저도 선생님 반에 잠시 들렸었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뭇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공부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격증 취득률을 가지려 하고 또 취업률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과제를 수행해서 시험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즐겁고 이렇게 뭐 창의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기 많이 힘든 과정이기도 하고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제 뭐 학생들한테 약간 윽박도 지르고 협박도 하고 요즘은 안 그러시나요? 그때는 뭐 농담도 똑같이 했으니까 막 뭐 농담하고 그렇게 분위기는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이 짧은 시간에 그쪽을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훈련이라는 그 목적 하에서는 기분 나쁘게 뭐 인삭스 그런 거 아니고 수업중 딱 들어오면은 대부분 다 자기 거 집중을 하고 그런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가. 아니 그건 아니고 건축이나 이 실내 인테리어 쪽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가장 디자인 쪽에서 법규, 그 제한 조건이 제일 많이 따르는 과정이 저희 과정이라서 저희가 디자인하는 것들은 안전과 소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현상들, 뭐 건물이 뭐 비싸지거나 부동산이 오르거나 또는 뭐 건물이 지는 형태라든가 그런 것도 옛날에 유행했는데 지금 없어지는 이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만의 만족을 위해서 이쁘게 한다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은. 그렇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같은 경우는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제약 조건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만큼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제한을 주면서 할 수밖에 없죠. 그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미리 좀 경험하게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어느 정도. 사실 저도 수업만 좀 하고 싶은데 제 방식도 나중에 어떻게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랑 완전 사실 반대거든요. 그렇죠. 가정이 다르니까. 좀 하기 싫어도 농담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분위기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선생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수업 분위기가 부럽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언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나는 자네들이 나와 보낸 그 수업 과정을 본인들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필요 없다고 그냥 죽을 만큼 힘들게 해서 나가서 그냥 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던 건지. 이 학원 생활이 편하고 즐겁고 이럴 수는 있죠. 저도 똑같은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 좋은 어떤 반을 만나면은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맨날 술 먹고 뭐 재밌긴 하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학원에 다시 오고 싶다는 얘기가 가끔 들어요. 선생님 좀 학원 다닐 때가 좋았어요. 뭐 아유 여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약간 환상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게 되면은 사회생활이 힘들죠. 예전에 처음 할 때는 어쨌든 제가 하는 강의이기도 하지만 저희한테 또 일이니까 이게 또 저한테는 새로운 거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체력 이상의 무언가를 이렇게 좀 뽑아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몸도 조금 상하고 그러다 보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좀 안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서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안배를 하시거나 그러시나요? 하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의 관계란 게 좋은 게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을 두고 똑같이 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적으로 이제 학생들 많이 모임을 갔거든요. 사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건축박람회 같은 데 가서 가서 이제 소개시켜주고 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다괄도 같이 하거든요. 이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선생들의 어떤 체력하고 이것도 관련해서 시간이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업 시간에도 피드백의 횟수는 동일하지만 효과는 더 높게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체력을 좀 맡겨야 되고 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자기만의 타임라인에 다 잡아놔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강의를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변해가는 과정도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 그렇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교육을 전달하기 위한.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앞전에 했던 말씀 중에 이거는 내가 꼭 새겨들어야 되겠다 하는 멘트가 있었는데 강사는 학생들의 목표점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제가 오늘 좀 처음 들은 말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해주는 건 그냥 로드 위에 올려놓는 것들, 목표점은 다 스스로 정하고 혹시나 본인이 목표점을 정할 수 없으면 이 길이 아닌 걸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길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네가 요 레벨까지 가는데 거쳐간 과정들, 그다음에 해낸 그런 어떤 모토들을 잘 생각하면서 다른 걸 해도 상관없다.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시해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는 철저하게 클라이언트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동력들은 어느 정도 선이 있거든요. 우리 그 선까지 올려놓고 거기서 나은 사람이 되는 건 그건 본인 몫이죠. 솔직히. 그까지 해주는 목표를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게 딱 제시를 해주고 여기까지 목표다 선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달려가기는 훨씬 쉽죠.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개인적인 어떤 아트를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는 손님한테 물건을 파는 것과 동일하니까 보편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물건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앤틱하고 모던한 스타일이에요. 말도 안 되죠. 앤틱 모던이 말이 안 되는데 전문가한테 이건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짜증을 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기계는 거기서 대꾸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결과물 내주는데 클라이언트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해보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